윤석열 체포된 지 지금 사흘째입니다. 앞으로 내란 진상 규명 조사에도 아마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의원님 지금 국방위에 계시는 거죠? 국토위에. 아, 죄송합니다. 예전에 이제 국방위 국방위원장 하고요. 위원장을 하셨고, 뭐 사실은 또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지만. 군 법무관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예, 한 25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군대 움직임 같은 걸 보면서 좀 달리 좀 느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참으로 안타깝죠. 예. 과거에 저도 이제 계엄 업무도 했지만. 그러니까요. 참 이번에 제가 느낀 점은 또다시 군이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꼈고요. 또 하나의 또 좀 분노했다 할까요? 그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안 된다라고 했던 장군이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하. 예.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났겠냐.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우리 군이 이 정치에 이렇게 이용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우리 군에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국민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 정말 충성하고 있는 군인들 우리 현역들에게 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해 줄 거냐 이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제 뭐 군에서 이제 뭐 장군 하시고 법무 장교라든지 군 법무관 하셨는데 이번에 그 보도 보면 방첩사의 이제 법무관들이 그걸 막았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나마 그래도 참 어찌 보면 진흙 속에 연꽃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군인들 중에 법적 업무를 하는 군인들이잖아요. 법무관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첩사에서 선관위에 나가서 서버를 탈취해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아마 그 일천양이라는 사람이 아마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세월호 그런 상황 속에서 기무사 그때 해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방첩사에 이제 그 일처장이라는 그 사람이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그 법무관들이 한 7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헌법상으로나 개헌법상으로 이건 불법이다. 또 헌법기관에 대해서 어떤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거는 군이 가서 그 서버를 어떤 가져온다든지 탈취하는 이 행위는 점검하는 행위 자체가 법률 위반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아마 좀 주저했고 또 실질적으로 정보사는 출동을 했지만 방첩사 요원들은 출동 대기 상태로 대기만인 거죠. 만약에 오케이 그랬으면 갔겠죠. 불상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또 그나마 지금 진흙 속의 연꽃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또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체포 과정 보셨죠? 43일 만에 이제 윤석열 체포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체포됐던 그 상황. 저도 참 참담함을 느꼈는데요. 아침 새벽에 5시부터 이제 생중계를 보았고 그날 6시에 또 비상의총이 소집돼 있었기 민주당 때문에 비상의총이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의 국격이 저렇게까지도 손상될 수 있을까? 그 원인을 참 윤석열 참 내란 우두머리죠.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해서 계엄 이후에 다만은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가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했음에도 당연히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까지 공성정에 임하면서 온갖 그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는 보내면서 정당하게 발부된 사법부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저렇게 거부를 할까 하는 그런 참담함이 있었죠. 자, 결국 체포가 됐고 이제는 어쩌면 법률의 시간, 조사, 법조의 시간이라고 해도 이제 무방한 것 같은데 지금 공수처 최초 조사는 비협조적이더라고요. 뭐 오늘 보도나 오늘 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동문서답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묻는 거도 답하지 않고 딴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날인도 거부했다고 그러고 조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또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체가 이제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죠. 네. 평생 검사로서 했고 검찰총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말이죠. 본인이 할 때는 옳고 본인이 당할 때는 또 틀리다. 이 말은 내로남불이죠. 본인이 검사나 총장 할 때는 다 하고. 그거는 달리 볼 게 아니라 네. 시간을 끌면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 일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보내는 어떤 메시지를 네. 내 혼자 투쟁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나 결코 본인에게는 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시에 공수처에서 조사 출석해라 통보를 했는데 안 나가겠다고 하거든요. 이거 뭐 인치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다면 이제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강제 인치할 수도 있고 물론 인치한다 해서 뭐 진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뭐 붙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아마 사전 조사 다 돼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중요 임무 수행자들의 즉 공범들에 대한 이미 공소가 제기돼 있고 공소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묵비권이라든지 협조를 안 하더라도 아마 충분히 뭐 조사 내지는 또 영장 청구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와중에 체포 적부심 또 기각이 됐습니다. 네. 중앙법원에서 했었는데요. 이제 시간은 저녁까지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왜 48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마 그 공수처에서 어제 이제 체포 적부심도 기각이 됐고 그래서 체포의 정당성이라든지 그 적법성이 이제 입증이 됐고 그래서 아마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아마 청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발부 부분 이런 그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또 그동안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한 거의 아마 검찰이든 공수처든 경찰이든 한 5번 이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인멸이나 뭐 도주 우려 확실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도 또 체포 적부심도 기각이 됐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아마 구속영장 거의 발부되리라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게 정말 이거 깜짝 놀랐는데 오히려 공수처장하고 그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두 사람이 내란이다라고 윤석열 측에서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야말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그야말로 법기술의 최정점이죠. 적반하장도 유분수고요. 그거는 아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부 지지 세력, 극렬 지지 세력에 보여주는 하나의 제수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뭐 본인에게 절대 이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게 받아들이지도 않겠죠. 내란을 해놓고 내란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또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 김건희 씨 관련해서 출국 금지나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물론 뭐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뭐 도이치모터스 그 수사도 지금 살아있는 거고요. 또 창원지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지금 한참 진행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 녹취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필요성에 의하면은 뭐 출국 금지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그 요구하기에는 다소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요구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민주당 차원에서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법 절차에다 맡기는 것도 아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원지검에서도 하고도 있고 이러니까 혹시나 도망가거나 출국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그렇진 않죠.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또 부부 금슬이 좋다고 하니까요. 뭐 면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탄핵 심판 얘기도 하면 지금 2차 변론기를 열었거든요. 이제 3차, 2차 특히 미뤄달라는 그 윤석열 변호인 측의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5명에서 이제
아, 6명에서 2분이 이제 2분 더 돼서 추가됐고 8분이 지금 한 분이 재판관이죠. 이제 현재 대기 중에 있는데요. 예. 8분으로 구성돼 있어서 다행히 이제 심리는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한 2번 했습니다만 예. 보니까 이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명확한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심리를 좀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의중이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판단이 돼서 아마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진행이 빨리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 마은혁 지금 재판관 예. 그 임명이 나중에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고난쟁의 심판 네. 우원식 의장이 해놨습니다만, 했더라고요.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임명도 또 사실상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명을 해야 될 예, 것이다. 예. 그럼 9 다 갖춰져서 결정을 내리고 심판을 네.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어젠가 윤석열 그 변호인 측에서 우리가 로봇입니까? 못합니다. 너무 촉박하게 잡은 것 같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재판부에서 받질 않았더라고요. 네. 하겠다라고 한 건 빨리 진행시키겠다 이렇게 의중을 드러낸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가 안정화를 빨리 시켜야 그러니까요.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는 사안 자체가 다르고요. 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체제 헌정 질서가 지금 심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안정화시키고 특히 대외 신인도 경제라든지 네. 대외 신인도를 안정화시키는 게 또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월 6일 날 이제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데 그때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아, 어떻습니까? 김용현 장관도 나오고 뭐 지금 여인영 방첩 사령관 같은 경우도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고 이 증언을 통해서 윤석열 측한테 이게 유리할 수 있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벌써 사실 그렇지 못하다고 보는데요. 벌써 지금 벌써 좀 이렇게 좀 갈등하는 모양새로 보이잖아요. 윤석열 그 피의자와 김용현 피고인 간의 서로 간의 그 포고령에 관련돼 가지고 서로 베끼기 논란. 티격태격하고 제대로 베꼈느냐 못 베꼈느냐 뭐 시킨 대로 했다든지 뭐 승인 받은 대로 했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은 결코 서로 간에 뭐 불리하다 유리하다 할 수 없는 왜냐하면 본인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베끼기 포고령 그거 올해 또 군대에 계셨고 하니까 그 포고령 베낀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걸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약간 수정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베꼈다기 하기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제 1항을 보면은 과거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라든지 전두환의 그 군사반란 이런 포고문에도 막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서 썼는지. 그러니까 1호. 분명히 베끼기는 아마 참조는 했는데 창조적으로 아마 국회에 대한 맞습니다. 집착을 하다 보니까 국회를 바로 넣은 거 아닌가. 저도 의도적으로. 나머지 것들은 비슷비슷했는데 1호하고 전공이 처단 부분 그 부분은 새로 했는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계엄 업무도 하셨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교감 같은 걸 하면서 기억이 나거든요. 이걸 봤는데 뭔가 비슷하게 한 것 같긴 한데 창조적으로 넣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변론하고 심판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명백히 그 제1항 국회를 갖다가 활동 금지를 시킨다는 그 자체가 헌법 77조 위헌이니까요. 뭐 더 말할 것도 사실 없는 상황인데 답변을 또 저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좀 한심스럽다는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뭐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개변에 뭐 개변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니까 야, 정말 저도 같은 법조인 입장에서 그리고 또 그 대리인이나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과연 그게 법률적인 변론인지 참 저도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변호사들이 뭐 의뢰인을 위해서 한다는 거 맞지만 좀 아니다 싶으면 그 의뢰인하고 동조는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변호사라면 알려는 줘야 되거든. 그게 변호사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막 해가 이러면
그 의뢰인, 이 피의자, 피고인 그냥 사지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과연 법률적인 조언을 예. 지금 하고 있는지 아하. 아니면은 이왕에 뭐 파면은 거의 네. 기정사실화 해놓고 정치적인 메시지만 보내는 건지 이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게 특검법 합의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결국은 자체 특검법도 지금 내놨어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눈물도 뭐 흘리고 했던데 좀 합의가 될 수 있습니까? 민주당 안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해야 다음 된다? 주는 이제 설 연휴로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또 이미 이제 윤석열 피의자가 이제 체포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네.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 네. 같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여러 수사기관에서 하는 문제를 특검이 네. 일원화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또 오늘 본회의가 잡혀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자정까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네. 그런 당의 또 입장이고요. 또 아마 그 여당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예. 다만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 안은 이제 외환죄. 외환까지 이제 넣어져 있는데 아마 그 문제도 이제 협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 부분을 조금 줄여주고 네. 합의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군요. 수사 범위와 예. 그다음에 이제 내란죄의 그 선동죄. 이런 그러니까 부분이 국민의힘이 좀 의원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본인들한테는 또 좀 해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얼마든지 저희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특검 또 추천 부분도 여지가 있다. 예. 그런 열린 마음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지금은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기도 아마 하던데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전 좀 궁금한 게 국민의힘 의원 개개인적으로도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실 거 아닙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났을 때는 본인들도 말씀을 잘 못하더라고요. 참 곤혹스러워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당론을 어떻게 결정한다든지 그러면 또 당의 명령이 좀 따라야 되는 이런 어떤 이중적인 그런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확고하게 신념을 좀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도 아마 특검법 재의결할 때 찬성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역구는 다르지만 그 인근이잖아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또 같은 선수도 많이 많이 하셨으니까 같은 동문이고 개인적으로는 또 얘기가 통합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소신껏 하는 또 의정활동이라는 헌법기관으로서 얼마든지 국민을 위해서 소신도 표현하고 또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당내에서 보니까 어떤 측면에 집단 이지매라나요? 따돌림이랄까요? 이런 걸 하는 걸 보니까 과연 저게 그런 어떤 행동이 국민을 위한 행동인지 그런 건전한 또 의정 활동을 보장하는 건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조특위도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상황입니다. 2차례 기간 보고도 있었고요. 자, 앞으로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다뤄집니까?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이제 이미 이제 그 군과 일반 행정기관 국무위원들 기간 보고를 받고 그래서 개헌의 비상계엄의 어떤 위헌성이라든지 불법성 이걸 주로 많이 이제 확인을 했고요. 특히 이제 군은 또 구체적으로 출동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실도 또 밝혀진 게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아마 다음 주 21일 날은 이제 합참이라든지 지통실 또 그 별도로 밀실 그 회의실 그다음에 비원 벙커 이런 현장 또 그 검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돼 있고 또 청문회도 계획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엄 비상계엄이 모의에서부터 해제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림으로써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교훈으로 삼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조특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게 나중에 또 사법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보는데 윤석열 증인 채택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국힘에서는 뭐 격렬히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내란 혐의 국조특위이기 때문에 본인이잖아요. 윤석열이 빠지면 이거는 뭐 진짜 이거는 정말 의미 없는. 그리고 자신 국조죠. 있으면 나와도 저는 나올 수도 있다. 나옵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이 의결을 했고 증인으로 채택돼 있고 뭐 당당하다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안 나오면은 동행명령이라도 해서 만약에 동행명령도 응하지 않으면은 뭐 구치소로 가서라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뭐 한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다면 나와서라도 본인 생각이라도 제대로 국회의원들 앞에 좀 하면 좋겠는데 근데 지난 상황 보면 그 국회 가는 걸 엄청 싫어했잖아요. 시정연설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국힘에서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또 김민석 의원과 그분들을 증인 채택을 왜 합니까? 증인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죠? 저희들은 단호히 거부했죠. 그 사람들이 내란했습니까?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인데. 이해가 안 돼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그거를 이렇게 내란을 어떻게 알고 계엄하는 걸 알았습니까? 이 질문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뭐 가짜 뉴스 아니냐 이런 것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아마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내란 국조특위 지금 특위에 계시니까요. 또 중요한 일 있으면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지원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첫 사례인데요. 자, 내란죄,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범죄 중대성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자, 구속이 됐는데 구속 당일 새벽에 서부지법 좀 난리가 났습니다. 지지자들 폭동, 난입도 있었는데요. 윤석열 또 정치인들 또 유튜버들 이 선동 메시지 결과가 아닌가 또 보입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지난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이슈를 전망해보는 먼데이 뉴스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공식 질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인상 깊었던 이슈 또 이번 주 또 기대되는 이슈 각각 어떤 게 있을까요? 공식 질문이 있고 비공식 질문이 네. 있는데 이게 공식 질문. 네. 지난주는 사실 이제 역시 이제 여러 일이 있는데 너무나 많죠. 국제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또 우리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네. 휴전 협상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등등등 뭐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네, 돌아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네, 트럼프가 돌아오는데 그거 어떻게 돼가냐 뭐 이런 관심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국내적으로는 우리는 단 하나의 키워드 아닙니까? 윤석열. 네, 이걸로 이제 점철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체포.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한 거 어떻게 되느냐 뭐 요런 걸로 쭉 온 거죠. 네. 이번 주도 네, 지난주에 어쨌든 간에 윤석열 구속영장 어떻게 되느냐로 왔다면 이번 주에는 이렇게 넘어오면서 윤석열이 구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속이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윤석열은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될 텐데 근데 공수처 조사는 안 받는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네. 그럼 공수처가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를 하나? 이제 요런 게 이제 좀 관심사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가 일정 기간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검찰에 넘기기로 했잖아요. 네. 이제 이 10일하고 10일입니다. 그렇죠. 10일은 또 검찰에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검찰에 넘어가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에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서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요거 어떻게 되느냐. 네. 그다음에 한 축에는 또 요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검을 처리를 했는데 국회에서 또 특검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넘어간 것인데 뭐 이 국민의힘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네.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뭐 어떻게 하는 것이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또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게 보고 공식적 이슈다 이 말이네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네. 공식적 질문과 공식적 답변. 예,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뭐 구속영장 발부도 발부지만 새벽에 있었던 일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이 이 서부지법에 난입을 했습니다. 저도 뭐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었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낮부터 뭐 집회가 열리고 네. 있었죠. 이 극우 시위대 그리고 윤석열의 구속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집회가 대규모로 이제 열리고 있었는데 서부지법 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앞에가 도로가 넓지 않습니다. 네. 네. 넓은 편은 아니에요. 뭐 광화문 이런 데처럼 뭐 넓은 그런 도로 아니란 뭐 말이죠. 앞에 마포경찰서 있고 그렇죠.
뭐 제가 거의 제가 자주 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넓진 않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거기 상당한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뭐 네. 상황이었는데 계속 이제 그런 집회가 이루어지다가 결국 이제 밤늦게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습니까? 새벽에 즉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젊은 이 뭐 언론 표현으로는 2030에 해당하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이제 경찰이 좀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방심하고 있는 경찰 경력을 막 이제 밀면서 이 난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 네. 그래서 서부지법에 이제 뚫고 들어가서 창문을 깨고 간판을 부수고 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지금 다 부셔버린 그런 상황인데 예. 이 보통 이렇게 뭐 법원 앞에서 뭐 경찰하고 실갱이를 벌이고 뭐 이런 일들은 있었어도 법원에 들어간 거는 제가 거의 처음이에요. 처음 보고 저도 처음 봅니다. 판사 사무실까지 지금 들어가서 7층에까지 올라가서 사무실 안에 한 명 다 찾아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판사 예. 사무실까지 판사 집무실에는 민감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아유, 그렇죠. 사건 기록들 다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 뭐 부수고 훼손하고 뭐 이런 지경을 만들고 뭐 그 과정을 또 이 영상 보시면은 다 보셨겠지만은 자기들 이 휴대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다 증거를 알아서 남겨줬어요, 이거를.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막 이제 연출한 것인데 경찰들이 이 과정에서 다치기도 하고 여러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저도 이제 뭐 운동권 출신이지만 감히 상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뭐 거리에서 뭐 과거에는 뭐 민중 총궐기라고 그러고 이런 집회를 할 때 경찰들이 뭐 이런 이 경찰들과 대치를 하고 이럴 때 보면은 보수 언론에서 네. 뭐 심하면 폭도라고 그러고 불법 시위 엄단해야 된다 그러고 뭐 외국에서는 경찰들이 발포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막 엄포를 놨거든요. 네. 누가 폭도고 무엇이 폭동입니까? 이게 폭동이고 그렇죠. 이게 폭도예요.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보수 언론이나 또 지금 여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굉장히 궁금한데 네. 오늘 보니까 과연 형평성에 맞게 보도를 하고 또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뭐 법원의 어떤 판단이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이렇게 가서 습격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려 부수면 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런 태도야말로 엄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지노선이 사안이다. 무너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이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가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월담 같은 거 했었거든요. 그럴 때 경찰이 이제 월담한 지지자들 체포하니까 윤상현 의원이 훈방될 거다. 이 말했던 게 도화선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부 이제 국민의힘을 네. 지지한다라고 내걸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이런 극우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는 논리나 이런 것들이 막 재생산하면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공유를 하고 있어요. 네. 윤석열 구속이나 또는 수사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라는 그 논리를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와중에 이제 뭐 이 국민 저항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법원의 구속은 부당하니까 뚫고 들어가야 된다. 예. 이 얘기를 막 자기들끼리 하는 와중에 진짜 이제 어떤 젊은이들이 뚫고 월담을 해서 들어간 거죠. 예. 17명 정도가 이제 들어간 건데 거기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이제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평소 그러한 커뮤니티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막 우리가 담을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경찰로부터 지금 체포될 것 같은데 또는 체포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메시지를 막 보낸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니까 저기 윤상현 의원이 그거는 훈방이 될 거니까 석방이 될 거다. 예. 훈방이 될 거다. 그렇죠. 훈방 조치하고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 자기들이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또 커뮤니티에 올려요. 캡처해서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본 이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지금 담을 넘어가고 이런 행위를 해도 이런 것은 국민의힘에서 뒤를 봐주니까 여당에서 뒤를 봐주니까 경찰이 그냥 적당히 솜방망이 처벌하고 끝나겠구나. 용기를 얻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도 되는구나. 예. 그리고 심지어 넘어가서 깨도 되는구나. 이런 이제 용기를 얻은 거 아니냐. 네. 이런 평가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이걸 부추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부추겼다라는 평가가 가능해지면은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사실은
단순 부추김이냐 뭔가 특정해서 범죄 의사를 야기시키냐에 따라서 교사죄도 성립할 가능성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윤상현 의원의 어떤 저런 훈방 부분 즉 훈방보다는 좀 더 지시가 떨어져야 됩니다. 훈방 될 테니까 들어가라. 담 넘고 들어가서 좀 때려도 된다. 뭐 그렇게만 되면 사실은 교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데 훈방까지는 사실은 범죄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저항권 이런 걸 함부로 쓰는 것 같아요. 저항권이라는 건 뭐 다 알다시피 시민 불복종 아주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이렇게 폭도 시설하라고 저항권 주는 게 아니에요. 헌법 교과서에.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거는 네. 예를 들면 국가 권력이 독재를 그렇죠. 하고 그렇게 돼야 있다. 돼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은 헌법이라든가 네. 또는 누가 봐도 이 민주공화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위, 즉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그걸 막을 때 저항권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원래 이 나라를 같으면. 민주공화정 파괴해가지고 독재 체제로 돌렸다.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는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은 시민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은 지금 국가기구도 다 장악되고 수사기관도 장악이 되고 군 뭐 이런 것도 다 장악이 돼서 네. 시민이 직접 싸우지 않으면 이것을 민주공화정으로 되돌릴 수가 없겠구나. 이럴 때 발동을 하는 것이지 법이 잘 돌아가서 네. 제대로 돌아가서 법치가 작동을 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구속이 됐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법원을 때려 부수는 게 그게 국가저항권이 저항권 될 수가 아니거든요.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웃긴 게 뭘 하나씩 갖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써요 지금 다. 그렇죠. 예컨대 법률 조항 요만한 거 갖고 와가지고 트집 잡고 또 저항권이라는 걸 여기 쓰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오히려 이건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법원을 이런 식으로 때려 부수면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일단 특수공무집행 방해 뭐 엄청난 죄. 그렇죠. 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 방해, 방해치상, 뭐 어마어마한 그리고 범죄들이 오늘 됩니다. 혹시 뭐 소요죄 네, 소유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뭐 내란까지도 뭐 가능할 뭐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내란이고 소유죄입니다. 최소한 소유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형량 어느 정도 나옵니까? 10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년까지 나올 수 있다. 1년 이상 10년까지인데 하여튼 저는 구속 방침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들 일어날 수 있으니까 국가기관에서 엄벌해야 됩니다. 법은요. 뭐 눈물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정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엄벌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눈을 감고 정말 잘못했다는 사람은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 하거든요. 윤석열 얘기긴 한데 지지자들한테 평화적 의사표현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 이게 폭력하지 마라 뭐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런 사정이 윤석열 본인에게는 전혀 유리하게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래 되면 헌법재판도 빨리 진행될 거고 본인이 나올 기회가 더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가 뭐겠습니까? 헌정수호거든요. 그러니까요. 헌법질서 수호. 그렇죠. 예. 헌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텐데 윤석열이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지금까지의 법 절차가 다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네. 그것에 힘을 얻은 극우 유튜브들이 이 주장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 상황 때문에 그 논리가 마구 유포되어서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게 된 것이고 여당 의원들도 하나같이 야 이거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될 텐데 이 극우 유튜브들이 하는 이게 다 부당하다는 논리를 우리가 열심히 얘기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활용해서 한번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게 윤석열에 대한 체포, 구속, 그다음에 수사가 다 부당하다 이게 커지는 바람에 지금 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런 사태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이 구속이 됐으면 여당의 태도가 지금 이제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계속 끝까지 윤석열이 메시지 내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잡혀갈 때까지 무슨 편지 쓰고 영상 찍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어떤 윤석열의 말씀하신 편지라든가 이런 네. 거에도 이게 첫째 나에 대한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 둘째 그리고 내가 계엄을 선포한 게 이유가 있다. 부정선거라든지 그다음에 야당의 어떤 뭐 이 중국과 북한과 연계된 어떠한 그러한 음모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당이 네. 이러한 윤석열의 태도와 선을 긋고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해야
그래야지 사실은 이 여당을 지지하는 어떤 큰 어떤 보수 세력이 그래 윤석열하고는 이제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찾자 이렇게 될 텐데 여당도 지금 윤석열에 사실상 동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당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 폭력은 안 되지만 하지만 구속이 된 거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잘못했다는 지금 태도거든요. 왜 이재명 대표는 왜 구속 안 시켰습니까? 뭐 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얘기에 왜 이재명 석자를 안 넣으면은 얘기가 안 됩니까? 어떻게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은. 근데 이런 태도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까지의 이런 행보 그리고 여당의 이런 행보 다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평화적으로 의사를 표명해 주십시오. 이게 요것만으로 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논리적 맞지 않다. 요거는 일종의 알리바이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윤석열도 그렇지만 그 국민의힘은 계속 왜 저렇게 할 거며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반복할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네. 첫째 용기가 없는 거죠. 네. 윤석열과 완전히 이제는 절연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구속까지 했는데. 그렇죠. 완전히 보수의 체질을 바꾸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데 첫째 그 용기가 없는 것이고 용기가 없다. 둘째 대선을 당장 치러야 되고 앞으로 그래도 이 지금 조직화돼 있는 이 극우 유튜브들의 편승해 갖고 가려면 요 윤석열과의 절연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뭐만 계속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냐. 결국 하나만 남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민주당을 반대하자. 이재명을 반대하자. 이재명은 나쁘다. 민주당은 종북이다. 이것만 가지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예. 그 얘기를 지금 몇 년을 들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언제까지 이 얘기만 할 겁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그 얘기 하는 먹히지도 것도 않는- 문제지만 누가 그걸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까? 그렇죠. 먹히지도 않는 얘기를 계속 고집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한심한 겁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구속된 날에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이 반려가 됐습니다. 검찰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간에는 기각됐나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경찰이 김성훈 경호 차장에 대해서 구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장을 청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경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청구를 해줘야 되는데 검찰 단계에서 이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성훈이라는 사람은 경호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윤석열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경호를 할 이 대상도 없고 그리고 그동안 지은 죄라는 것은 경호를 하면서 일어난 일인데 경호 대상이 없어졌으니 재범의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 등등의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이제 이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라는 논리로 이걸 반려를 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김성훈 차장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소위 말하는 경호처 내 강경파라고 하는 이광우 본부장이라든지 본부장, 김신 그렇죠 등등 같은 논리로 다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질 것 같거든요. 실제 이광우 본부장은 지금 석방됐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이게 검찰에 청구해봐야 반려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요. 봐서.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이냐가 의문인데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좀 납득하기 좀 어렵긴 한데 사실은 이것도 범죄에 해당하거든요. 이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제 가장 제가 눈여겨 보는 거는 이 김성훈이가 지금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서울구치소에. 그래서 그 경호 부분을 검찰이 신경 써주고 있는 게 아니냐. 김성훈이 책임자니까. 윤석열을 경호하기 위해서 구치소로 갔다. 구치소에도 사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 감옥에서 누가 도망갈까 이러지만 경호, 신변 보호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기각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반려를 한 거로. 그럼에도 사실 납득하기는 좀 어렵네요. 이 검찰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또 지금 눈에 띄는 게 영장실질심사에 윤석열이 직접 본인이 한 40여 분 자기가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비상입법기구 예컨대 예산을 만들고 그리고 국회 비상비 같은 건 예비비 다 빼라. 이 문건 전달했는 거 사실은 중요하고 아마 판사가 질문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썼나 잘 모르겠다.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요. 김용현한테 계속 뭔가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네. 판사가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니까 이게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게 양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공수처 측에서는 우리는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의 구속이 필요하다. 이걸 쫙 브리핑을 하는 것이고 네. 윤석열 측에서는 이런 이유로 나는 구속이 되면 안 된다. 쭉 얘기하는 건데 판사가 주도한 질문 딱 하나가 요거였다고 그럽니다. 요거예요. 예.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한테 당신이 쪽지를 줬는데 거기에 두 개가 써 있지 않았느냐. 하나 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라. 둘째 국회 운영비 주지 마라. 네.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에다가 그 돈을 줘가지고 요거를 할 수 있게 해라. 그렇죠. 근데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독재 체제로 갔을 때 입법부가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입법부는 이미 다 잡혀가고 없고 네. 그러면은 입법부를 대신할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거에 전두환의 국보위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전두환의 국보위를 보면은 무슨 뭐 국보위 위원들을 선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전두환이 자기 맘대로 임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는 국회를 따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걸 하려고 했으면은 윤석열 측에 나는 평화적인 계엄을 하려고 한 거예요. 계엄을 잠깐만 하려고 한 거예요. 이 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이제 깨지는 거죠. 정반대의 어떤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맞다면. 그래서 네. 판사가 이걸 딱 물어본 건데 네. 윤석열의 답변 취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난 잘 기억이 안 나요에 가까웠던 것이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대목을 김용현이 썼나 뭐 나는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첫 번째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두 번째 그 얘기가 써 있다 할지라도 그 진지하게 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뭐 이래 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 말씀하셨듯이 김용현한테 지금 책임을 떠넘기면서 동시에 진지한 얘기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떠넘기는 게 지금 처음이 아니죠 지금. 백기기 포고령 백기기 논란. 그렇죠. 네. 포고령도 사실 포고령 1호에 보면 네. 1호의 첫 번째 항목에 보면은 국회 그러니까 이 정치 활동을 일반적으로 다 금지시킨 거에 대해서 이게 원래는 내가 검토를 뭐 했지만 김용현 등이 이 과거의 사례를 베껴오는 과정에서 이 베껴오지 말아야 될 것까지 베껴와서 그것을 내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내가 뺐어야 되는데 뭐 이거를 잘 검토하지 못했을 뿐인 것이고 그건 그냥 뭐 그렇게 된 것이다. 저기 잘못 뺏겨온 김용현의 사정인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떠넘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작 김용현 측에서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네. 다르게 또 반론했죠. 제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대목에서도 서로 싸우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사법적으로도 이거는 서로에게 뭐 좋은 어떤 효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런 것도 나중에 가서는 형사적으로나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나 불리한 사정으로 이 어떤 고려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내란 관련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노상원 아기 보살인가요? 이 보살이 계엄 전날 밤까지 김용현 공간에 드나들었다. 이런 진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검찰 공소장에 보면 네. 지금 이제 국회 통해서 공개된 이 공소장을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이 우리 제가 이제 좀 비꼬아서 표현하면은 햄버거파 두목이다. 네, 제가 이렇게 햄버거 뭐 보살. 네. 왜냐하면 이분인 경우에는 퇴역 군인 아닙니까? 네.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인데 어쨌든 이 계엄의 비선 노릇을 하면서 햄버거 집에서 안산의 모 햄버거 집에서 네. 이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의 현역들 모아놓고서는 뭐 지시도 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엄 전날 밤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 공간에 계속 드나들었다는 것이고 이 공소장 보면은 그때만 딱 드나든 게 아니라 계속 드나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공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잘 보면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에 갔다가 그 다음날 햄버거파를 소집을 합니다. 네. 그리고 햄버거파를 소집을 해서 뭔가를 하다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냐. 김용현에게 어떤 여러 가지 뭐 나름 김용현과 얘기를 하고 김용현에게 나름 하달도 받고 나름 자기가 그 하달 받은 걸 토대로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햄버거파들에게 그것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햄버거파 정보사들은 또 이게 어쨌든 정보사가 공식적으로 그 임무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정보사 내 비선을 만들어 갖고 정보를 지금 받은 거니까 네. 이 임무를 받은 거니까 그걸 자기들 또 계엄을 어떻게 해가지고 활용할 거냐 이걸 공유하고 요런 이제 흐름인 건데 또 어떤 걸 같이 봐야 되냐면 노상원 씨가 뭘 얘기를 합니까? 네. 선관위 가가지고 이 족치면 야구 방망이 얘기했죠. 야구 방망이 뭐 케이블카 이런 걸로 족치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다 불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정선거라는
어떤 뭐 일이 있는데 네. 그걸 다 실토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부정선거라는 게 없어도 불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고문해서 가혹행위해서 방망이로 하면 그렇게 해석도 돼요. 그렇죠. 네. 꾸며내서라도 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런 부분이 누구로부터 그런 어디까지 그러면은 이 불게 만들겠다라는 게 어디까지 그런 공유가 된 거고 계획이 된 거냐. 이런 거를 좀 이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철저한 수사가 또 필요한 부분이다. 수사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번 내란 관련해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공식 질문으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망 한 줄 평 또는 키워드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네. 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정의 구현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 구현. 알겠습니다. 자, 먼데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의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비상계엄 사태 12월 3일이죠. 결국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저는 뭐 너무 늦은 건 네. 이미 늦어버려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너무 늦었지만 일단 다행이라고 봅니다. 다행이다. 앞에서 네. 뭐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도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법 앞에 성역이 없다라는 점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라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도하실 거라고 보고 다만 안도도 잠시 그 뒤에 벌어진 이제 폭동 사태 때문에 아이고.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무거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법률가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 중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동안 여러모로 좀 규합된 극우 세력들의 움직임이 이제 빵 하고 터져버린 시점이 이제 불과 어제였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내란을 또 이제 어떻게 그 진압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 고민되는 지점은 하나 남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뭐 어쨌든 이 그 현직 대통령으로 첫 구속되는 건 우리 헌정사 이래 처음 있는 처음이죠. 일이니까 뭐 전직으로 구속된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4번 정도 있습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구속된 거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전혀 안타깝지 않고요. 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런 자신의 거취 문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윤석열 스스로가 자멸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누가 잘못한 게 아닌 거라서요. 현직 대통령 구속은 어쨌든 법과 정의가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가 네. 아니겠는가. 하는 현직이라도 내란죄를 저지르고 법 질서를 무시하면 구속될 수 있다. 당연히 그런 것을 그래야죠. 예.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세훈 시장님이 왜 나왔을까요? 오세훈입니다. 왜 나왔을까요?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잡혀치기가 민주주의의 위협이듯 거리에서 나와 법원에게 폭력을 끼치는 것도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거기서 왜 꼭 민주당을 민주당이 꺼내야 나와요 돼요? 거기서. 양비론자. 그러면은 양비론자란 저는 서울론자입니다. 아유, 그래서 참. 모두 다 청산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필 뭐 아름다운 서울에서
패티김 가보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우선 민주당 얘기를 안 꺼내면 요즘 하실 말씀이 할 말이 없는 것 뭐 같아. 하든지 이재명 얘기인데 지금 법 앞에 누구도 예의가 없다는 예외가 없다는 게 예의가 없나요? 예? 네? 예의가 방금 법 없다고 앞에 하셨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실히 그게 보여진 거라고 생각하고요. 헌법 22조 대원칙에 박영식이나 박지훈이나 다 예외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재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 왜 또 거기서 또 이재명이에요. 아니,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민주당 아니면 그럼 예외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건 없죠. 없죠. 예. 성역은 없고 예외도 없죠. 성형이요? 아니요, 성역.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지금 이 정치인들도 다 같은 말인데 이번에 뭐 폭력 사태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이나 여당에서 찬성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결국 또 들어보면 또 이재명으로 또 끝나요. 뭘 하든지 이재명이에요. 지금 내란죄하고 그 선거법 위반하고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윤석열이 구속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라면서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냐. 근데 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직무가 정지됐고 연금 상태에 있는데 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구속영장을 발부시키냐. 이 사법부 스스로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라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뭐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 적용을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재명한테는 그렇게 하고 윤석열한테는 왜 이러냐 이런 그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완벽하게 지금 패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개인 혐의에 대한 그 부분을 일단 등치시킨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교를 할 때 그래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심히 그럼 기각되는 게 맞아요? 기각되는 게 당연히 아니죠. 이건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럼 기각되는 게 좋아요? 형평성에 맞습니까? 기각되는 게? 예? 김도관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네. 왜요? 주권의 승리고 민주주의 승리입니다. 사면 없는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된다 이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처럼 사면을 되풀이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우리 당에 이거밖에 안 됩니까? 오랜만에 옳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라임을 잘 맞춥니까? 라임으로 방송합니까? 그건 저도 아닙니다.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반응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아니요. 법정 사면이 없어야 됩니다. 예, 뭐 그거는 사면, 팔면. 예, 내란죄 사면 못하는 거 그런 법 만들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예, 뭐 말하면 이재명 얘기 나오니까 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오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민생이 너무 어려운데 지역적인 걸 따지기 전에 빨리 민생부터 해결하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노력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네. 네. 이름 나오니까 좀 그렇죠.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러한 부침과 고통도 길게 보면 성장이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 서부지법 난동 사건 이거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사건이다. 아, 예.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아니 그 이재명 대표님 주변에 그 경호원도 좀 늘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돈 좀 내시던가. 돈을 왜 저희가 내요? 돈을 한기를 납부 낸다기보다는 하세요. 아니 돈? 신변 경호 요청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하시면 되지 신변은 않나요? 그 신인규 변호사가 신변인데. 예,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농담인데 왜 아무도 안 오지? 알겠습니다. 예. 예, 이러니까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 변호인으로 좀 변호사잖아요. 예, 저는 변호사. 어쨌든 좀 예.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예. 예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이쪽 사랑하는 거 말고. 예. 예, 저희는 저희 부인을 사랑하죠. 네, 예. 아무튼 뭐 사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구속 영장 발부는 너무 99.99% 다들 이제 동의를 하셨던 그렇죠. 부분이고 예상 법조인들이 대부분 다 이거는 영장이 안 나오면 내가 법조인을 그만둬야 된다. 100%전 썽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지훈으로? 윤지훈으로. 네. 제갈로 바꾸시죠. 예. 제가 제갈지훈이든 제갈지훈으로. 뭐 남궁지훈이든
아니 근데 바꾸려고 했었어요. 저는 그거는 꼭 좀 정리하고 가고 싶은 게 네. 우리 보통 얘기하는 게 사안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뭐 저기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거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영장 심사에서도 피의자의 태도나 자세가 심히 고려되는 거 아닙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피의자의 태도로서 보기에는 일단 뭐 재범의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 시스템 전체를 다 부정해 왔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만약에 사건을 인정을 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러면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도 않고 엉뚱한 얘기하고 본인 얘기하고 지금 많이 돌아간다면 당연히 증거인멸하겠죠. 도망은 몰라도 네. 당연히 구속영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구속영장 심사 저기 당일로 기억합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네. 집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의 잘못을 인정할 기회를 주겠다. 변호사가 더 나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정도만 실제 얘기하겠습니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윤석열 본인이 그런 유사한 주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난 이 피의자들이 어떻게 법원한테 심사를 받으러 갔는데 네. 법원의 잘못을 인정할 기회를 주겠다. 이거는 해도 좀 너무한 게 아닌가. 납득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홍준표 안녕하십니까. 시장님께서 홍준표입니다. 요즘 뭐 어디 트럼프 만나러 가셨죠? 트럼프가 중요합니까? 뭐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뉴스를 보고 있어요. 나라 꼴이 왜 이렇습니까? 어? 질문하잖아. 예, 뭘 지금 반말하세요? 아니 뭐 말씀하실 때 그래서, 끊으면 뭐 방자하다 이러실 거면서. 그러려고 했고. 그쪽은 여전히 방자하죠. 예. 그래서 예, 그렇죠. 당초 10월부터 윤 대통령이 내가 부탁을 했어요. 형님 미국에 좀 가 계십시다. 그래서 내가 왜 거기 가노? 했더니 그렇게 미국 취임식 대통령 취임식이 중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간다 만다 하다가 그 12.3 사태가 터져서 이제 그게 무산됐어요. 그런 뜻밖에도 내가 이번에 초청을 받았잖아. 트럼프한테 돈. 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냥 초청을 받았겠냐? 대구시장으로 초청받았겠어요? 뭘로 뭘로 받은 초청받았습니까? 거예요? 어차피 또 보는 눈이 있겠지. 응? 내가 가줘야 또 영남고 아이가. 영남 우리 고등학교. 예. 그래서 예. 같은 동문으로서 실도 좀 쳐주고 해야지. 그래서 내를 이제 자기로 보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싶어요. 아, 그것 때문에. 어때요? 예.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영남고 예. 손녀라. 아니, 그 모르니까 중남고 나왔나? 중앙고는 왜 저거 그래서 인자. 보니까 내를 이제 자기로 생각해서 네. 꽂아주는 게 아닌가. 근데 어때요, 박영식 강자왕? 저기 시장님 초청이라는 게 특별히 없다고 또 그러던데. 그냥 어떻게 20만 또 야비하게 또 그런 보도만 봐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로 초청이라는 게 없대요. 그래서 가면 또 만나 가면 내가 노나 그러면은 아니 입장권은 있는데 특별히 홍준표 입장권 끊고 놀이동산 가잖아 다. 뭐 그건 그렇지만 방자하게 어떻게 또 저런 자를 불렀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러셔. 또 기념품으로 선물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잘 다녀오세요. 고마워요, 베리 땡큐. 예. 나라가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렇긴 한데 하여튼 우리 정치인들도 많이 갔고 좀 더 윤석열 조사 얘기만 좀 더 하면 구속이 됐습니다. 공수처 소환 조사 계속 불응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계속 이렇게 불응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한데 시기는 20일입니다. 공수처 10일, 검찰 10일. 검찰 10일. 그리고 막 기소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근데 계속 지금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공수처 조사 자체를 불응하는 상황이어서 향후에 뭐 이제 뒤에 10일이었던 검찰 조사에는 응할지는 저는 그것도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런 식이면은 뭐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뭐 인치나 방문 조사 같은 게 가능은 한데 그거 가봤자 또 딴소리 입 꾹 닫고 있으면 똑같거든요, 사실은. 묵비권이잖아요. 예, 묵비권이나 뭐 응하지 않으면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든 만약에 입을 자꾸 닫고 있다면 본인한테 더 불리합니다. 네. 기소됩니다.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라면 아니다. 네. 그 뭐 지금 영장실질심사 가서 그 최상목 대행한테 줬던 문건 자기가 작성한 거 아닌 것 같다. 최소한 그런 얘기라도 해야 좀, 되거든요. 예. 뭐 이상한 어떤 답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또 구속 적부심은 또 하겠다.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겠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구질구질하거든요. 네. 정말 뭐랄까 이렇게까지 추잡할 거라고는 예상은 했습니다만 네. 결국 구속영장 발부되고 나서 그 당일에 갑자기 영장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겠다라는 신청하겠다라는 보도가 바로 나온 것을 네네. 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든 지연을 시키고 어떻게든 이 어떤 외부에 있는 폭도들로 이제 추정되는 그런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소위 이제 땔감을 넣어주겠다. 매일 땔감을 공급해주겠다. 나는 이 어떤 불법적인 수사와 불법적인 영장에 대해서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 제기하겠다라고 이제 보여져서 예. 뭐 이런 거는 예상 범주 안에 있는 겁니다만 그러면 이게 우리 박지훈 변호사께서 만약에 윤석열 측의 변호인이다. 변호사면 네. 이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혼을 내서라도 네. 답변을 시킬 겁니다. 혼을 낸다고 해서 들을 만한 양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면 정말 이게 사형, 무기징역, 무기근고죄였거든요. 네. 사형이에요. 이렇게 쭉쭉 진행되면. 어... 왜냐하면 응해야 될 거 같아요. 법질서 자체에. 그리고 네. 답변도 하고 오해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변호사들이 더 부추기고 있고 탄핵도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은 좀 그렇겠죠. 납득하게 변호사가 더 나쁘 직접 나오셔요? 우리 그 오랜만에 뵙네요. 변호사님이 네. 그 분노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제가 분노를 왜 합니까? 평화적으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에이, 평화적으로. 참네. 그래서 오늘 그 식단을 보니까 아주 그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는 근데 된장찌개에다가 그냥 그 김치찌개 나오면은 아유 먹고 싶은데. 또 식사는 또 개꿀 맛이죠 그러면은 한잔 감옥에 있어도 해주면 식사는- 좋은데 네. 한 잔 잔술도 안 주더라고. 안 주죠 당연히. 탁주나 이런 것들. 반성 좀 하세요. 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말 여기 또 과일이나 이런 거 마른 안주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 아유. 아니, 뭐- 지금처럼 이게 윤석열 지금 평화적으로 하라 말은 하면서도 또 적부심 다투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지지자들이 또 다른 또 서부지법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뭐 어제도 사실 그 헌법재판소 주변에 몰려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뭐 사실 이제 기정 사실화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탄핵 심판에 대해서 만약에 불복을 한다든지 예. 이래버리면 서울 서부지법에 잠입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우려가 있고 저는 아까 우리 그 윤석열 씨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런 인간이 그 국민들 대상으로 또 지지자들 대상으로 함께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를 발신합니까?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위선적이라는 것이고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계속적으로 여론전을 해왔기 때문에 윤석열이 원했던 바가 이른바 사실상 내전을 발발시켜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3의 내란을 발발시켜서 국내를 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게다가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또 사법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쟁점으로 부각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겠는가. 근데 이게 아무리 따져봐도요. 이거는 본인이 받고 있는 수사나 재판에서 어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볼 수가 없는데 왜 이런 방법으로 여론전을 해왔는지 일단 저는 좀 아니 이거 봐요. 예. 그 내전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내전이 그 식단으로 나오는 겁니까? 왜 그래요? 파전이랑 갖다가 이렇게 한잔 하면 정신 좀 차리세요. 알코올 디톡스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지금. 금단 증세입니까? 댁들도 한번 이틀만 참아봐. 저희는 이틀이고 눈앞에 보름이고 토리가 참죠. 왔다 갔다 그럽니다. 예? 저희는 또 술 그렇게 안 먹습니다. 이건 담금주 먹어봐야 정신 차려. 아이고 정말 확 담그고 싶다.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예. 입맛에 잘 안 맞으시죠? 안 마시죠? 아니 맛있죠 요즘에는. 맛없을 걸요? 내가 만드는 게 더 맛있지. 시리얼 사실. 같은 거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계란말이 해가지고 내가 막판에 또 스포트 올렸잖아. 샌드위치 10개 만드느라 개 고생했습니다. 뭔 놈의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되죠. 좀 집행되는 주제에 여보 나 방송 나왔어. 뭐 좋아요. 면회나 간답니까? 면회 안 가실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그 담담하게 그 계산책 시키고 그러더만. 그러니까요. 그 내 자리였었는데 그 계산책 시키는 거. 아유. 아니 또 이제 진짜. 예. 윤석열 씨가 없는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 채워주시겠죠. 예. 이번에 또 이벤트도 걔를 또 입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구속될 뻔했던 위기에서 김성훈 벗어난 차장이. 김성훈이라는 분이 또 이제 그 심기경호를 잘하시니까 저는 국민들만 이벤트도 하시고 믿습니다. 우리 추운 겨울에 나와가지고
고생하는 국민들 추운 겨울엔 또 오뎅 국물하고 이렇게 딱 아유 정말 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참 들어가세요 그냥. 이미 감- 들어가 감옥에 있는데 뭘 계세요. 또 들어가? 예, 어? 들어가서 들어가십시오. 이거 또 들어가서 들어가세요. 앉아 계세요. 예. 이게 지금 상황이 참 창피할 노릇인데 외신에서도 우리나라 상황을 실시간으로 계속 전하고 있거든요. 어떤 소식들이 타전되고 그렇게 됐습니까? 종합해 보면은 나라 망신입니다. 네. 국격 대참사고요. 일단은 뭐 이제 통신 매체들을 보니까 뭐 기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구금 상태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구속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밀도 있는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도 네. 이것이 단순히 20일뿐만 아니라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 구금 기간이 더 연장될 것이다. 윤석열은 더 이상 사회의 빛을 못 보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하고 있는 매체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저는 뉴욕 타임스 기사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뉴욕타임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전직 검사였던 윤 대통령은 사람들을 감옥에 주로 가두곤 했다. 근데 이제 공식 체포된 뒤 그는 혼자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혼자 갇혀 있다. 뉴욕타임스. 그러니까 와. 이게 이제 윤석열의 몰락을 뉴욕 타임스가 이제 표현을 해준 건데 뭐 딱 맞는 얘기죠. 딱 근데 맞는 이제 이런 얘기네. 보도를 예. 보면서 전 너무 좀 안타깝고 아니 국격과 국익을 늘 강조했던 정부 여당과 이 윤석열 측에서는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이제 앞으로 져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죠? 뭐 대통령 구속뿐만 아니라 이제 법원 폭동에 대해서도 너무 충격을 받은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법원을 잠입해서 들어가서 뭔가를 깨 부수고 유리창도 부수고 집기를 부수고 서버에 막 물을 부어버리는 네. 그런 장면과 사진들을 다 이제 따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시의 이 부정선거론과 예? Me? 유 트럼프 좋아요. 예. 오늘 취임식입니다. 예. 계속 프리핑. 예. 브리핑.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니.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와 연결시켜가지고 국내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 오늘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영어 다 트럼프. 들립니다. 예. Thank you, thank you.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오늘 News tomorrow is 예. great. 아, 예. 감사합니다. Great, 땡큐, 땡큐, 땡큐. 예. Thank you. 네. You like TikTok? 뭐라고? TikTok. 한국말 쓰세요? 그래서 틱톡. 아니 틱톡이 막 미국에서 안 된다 그러고 막 그- 행정 명령을 막 100개 때려버리고 막 이러셨다고. fake news. Fake news.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 트럼프 이기 혼돈일 것이라 한다 예. 하는데 예? look at that. 뭐? 한국 좀 보세요. 아, 한국이 더 혼돈입니다. 이게 제일 기분 나빠요. 내가 기분 나쁩니다. 혼돈의 아니 그게 아니고. 왕이었는데. 아니 왜 또 우리가 트럼프한테 한국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이게 정말. 누구 책임이야 이게? 속상합니다. 예. 정말 열받습니다. 내가 한때 혼돈의 1위였습니다. 한국한테 놓칠 수가 있습니까? 아, 말도 안 됩니다. unbelievable. 정말 진짜. 그리고 제 취임식에 많은 사람들 왔었는데 예? 결국 다 줄이고 60명만 딱 배치하겠습니다. 추우니까 어쩔 수 없죠. 빨리. 실내에서 하는데 예. 실내가 더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우리 대통령님 진짜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 you invite them 진짜로 진짜 했어요? 와우, 초청한 거예요? 인간 민병철입니다. 뭐라고 다 들립니다. 초청했어요,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아니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시구나. 초청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내 100일 내에 또 중국도 가야 되고 응? 많은 일들 많습니다. 아 그럼 한국은 옵니까? What? 코리아. 한국은 돈부터 좀 보내십시오. 주한미군 이럴 너무 줄 돈 많이 알았어요. 들어갑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돈 좀 내놔 돈 좀 내 ATM입니다. 자꾸 질문하면 싸다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Very very thank you. 자, 문제는 지금 뭐 방문하는 우리 한국 정치인들 되는데 윤상현, 나경원 의원이 가서 지금 윤석열 구속 이런 거 얘기 좀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로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만나야 뭐 만나서 한국 국민이나 이 한국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 국무부나 미국 쪽에서 네. 이미 윤석열 구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 헌법 질서에 따라서 법치에 따라서 윤석열이 구속된 거에 대해서 이제 뜻을 존중하고 뭐 이것을 이제 경이롭다라는 듯이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미 뭐 미국 그 공식
공식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뭐 미국에 있는 뭐 유수의 공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고위 관계자들에게 내부 상황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네. 아마 있는 그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예, 그러니까 뭐 브리핑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 글자로 정리하면 됩니다. 네 글자로? 빠른 손절 예, 빠른 손절. 그러니까요. 정리해야 됩니다. 땡큐. 예. 킥크 컷. 퀵컷. 퀵컷. 아 너무 세 글자로 많이 줄였습니다. 한국말 다시 배워야 됩니다. 퀵크 커트.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사실 그 대표성 차원에서 우리 국민을 대신한 의원 출신은 의원인 건 맞는데 네. 이분들은 일단 고위 관계자들을 못 만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보고요. 뭐 지금 아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초청한 거 모르겠다라고 했잖아요. 전혀 관심 근데 없어요. 초청이라는 개념이 실제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뭐 인터뷰가 많이 있고 이게 국내 행사인데다가 원래 외부 행사로 굉장히 성대하게 크게 하는데 네. 그때는 입장권이 있으면은 뭐 들어가서 지켜는 볼 수 있다라고는 하나 지금 이제 한파 때문에 내부에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해리스랑 같이 고기 파티하고 계십시오. 예, 그러니까 땡큐. 그러니까 Thank 이제 you. 실제로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가서 멀찍이 지켜보는 것은 가능해도 뭐 고위 공무원들이나 이런 그 고위 공직자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뭐 적다고 보고요. 설령 뭐 국내 상황을 자신들의 그 어떤 시각과 관점을 반영해서 약간 그 변형시켜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 미국에 있는 인물들이 믿겠습니까? 이미 그러니까요. 보도가 다 되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도 취임했고 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구속된 또 그리고 서부지법 난동까지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영식당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돼요. 저안 부르십니까? 그래요. 어떻게 사회자가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고 말이야? 계신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사실상 심해 고도의 조각배 처지입니다. 우리 당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참모들 대통령을 설득해서 어떻게 몰입배들이 있겠습니까? 뭐죠? 무슨 뭐라 하는 거지? 몰입에. 가시 몰입배들이 이게 사시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한 번 만났어요. 전직 대통령인데 일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타스요. 뭐요? 세상이 왜 이래? 가만히 계세요 노래하는데. 그래서 보수 대선 후보는 나훈아가 어떤가? 아유 참. 설마 하면서 나훈아 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훈아 그렇습니다. 예. 남진편입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남진편 아니면 예. 알겠어요. 저 푸른 초원이 코 좀 그만 들어먹 마시고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실상 뉴타운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죠? 김성태 원내대표님. 알겠습니다. 좀 김성태 많은 분들이 요즘에 방송에 터졌네요. 나오셔가지고 옳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현 국민의힘 지도부의 상황이나 현 원내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의 상황을 좀 보고 네. 옳은 말씀 쓴소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식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영식, 이상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윤석열이 지난 19일 구속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처음 있는 구속 지금 상황인데 이제 법조의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47일 만에 내란 일으킨 지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 이렇게 그 법원에서는 판단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구속 부분?
그건 뭐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구속이 당연히 된다고 믿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누가 질문할 때 이건 100%다. 저도 100%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안 자체가 중하고 또 도주 및 증거의 인멸의 우려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만 표시를 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휴대폰도 바꾸고 네. 텔레그램 뭐 탈퇴 가입도 반복하고 심지어는 그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입만 띄면 거짓말 같아요. 예, 그 포고령 같은 경우도 김용현 네. 뭐 장관이 했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상황에 안 맞으니까 또 애매한 그 화법을 쓰고 이러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 비춰보면 당연히 증거 인멸의 우려는 있는 거고 저는 아쉬운 것이 오히려 도주 우려까지도 좀 표시를 해줘서 얼마나 좋았을까. 영장 발부시키면서 예. 아하. 이제 물론 관제 안에 머물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우리가 도주를 경계하고 금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수사에 응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재판에 응하지 않고 그게 도주잖아요, 사실은. 예. 네. 근데 경호원들 앞세우고 인간 방패로 삼아서 숨고 안 나오고 방해를 했으면 저 자체가 어떤 사회적 의미의 도주고 법률적 의미의 도주가 아닌가. 그리고 또 높은 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네. 우리가 당연히 도주에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표시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일부만 표시를 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그 부분 듭니다. 아쉽다는 건데 이렇게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거 예. 내란 범죄의 어떤 부분들이 거의 좀 소명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그 소명이 네.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증명까지는 아니라 최소한 예. 그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걸 전제로 뭐 도주의 예. 우려가 있느냐 증거의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인정된다는 판단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계속 공수처 체포 직후에는 조사 받을 때 뭐 묵비권, 진술 거부권, 동문서답을 했다고 하는데 영장 실질 심사는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한 45분간 본인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출석을 결심한 계기는 뭘까요? 사실은 왜 출석을 안 하려고 했을까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원래 출석을 안 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실질 심사 포기로 본다는 거죠. 출석하지 예, 그렇죠. 않으면. 네. 근데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할 말이 없다는 것. 그리고 영장 발부 가능성이 100%라는 걸 본인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뜨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왜 나갔을까? 결국은 나가서 지지자들을 선동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에 지지자들을 모이게 만들고 예. 여기에 대해서 큰 소리로 상황을 또 공무집행 방해하는 상황을 네. 유도해서 결국은 제2의 내전을 선동하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였다고 봤는데 실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네요. 생겼지 않습니까? 서부지법에 그 마지막에 본인이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45분간 직접 발언을 했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특히 그 문건 예. 최상목 대행가 줬던 문건 예. 그것이 누가 적었냐 본인이 했냐 물어보니까 김용현이 적은 것 같다고 긴가민가하다 모르겠다 뭐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법원에서 판사가 질문한 아마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애매하게 했던 것 같거든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안 했다고 하면 될 일인데 네. 그것도 차마 표현을 못하고 누가 했는지 가물가물하다는 것은 내가 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것과 같겠죠. 그 김용현하고 두 사람이 조금 약간 진술들이 바뀌면서 이게 갈등하는 모양새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예컨대 포고령 관련해서 베꼈다라고 하니까 김용현이 아니다. 검토 대통령이 했다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김용현 측하고 이 갈등 부분 아니면 진술 부분 그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지적은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 장점이요? 자기 상사에 대한 충성심 이거 하나는 분명했던 사람 같은데 우리 국회 청문회나 국회 과정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답변을 정말 그냥 강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결국은 윤석열에 대한 그 돌쇠 같은 충성심 네. 이게 있었을 것 같은데 사람의 그 충성심이라는 것은 상사가 나를 아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 것인데 이처럼 자기를 이용한다는 걸 알면 사람이 그 감정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충성심도 언제든지 돌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충성심이 바뀐다면 지금 나온 게 흔들리는 충한파 우정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제목이 예. 그래 되면 또 재판 과정에서 이게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들고 일단은 구속 결정 1시간 만에 1시간 반 만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좀 논평을 했습니다. 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느냐. 또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특히 공수처 아직까지 내란죄 수사권 없다. 논란이 된다. 이런 지적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그 공당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이라고는 일체 없는 것 같습니다. 법 질서를 존중하는 의식도 없고 네. 대한민국 공동체의 안전을 희망하는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고생하는 국민들에 대한 그런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애정조차도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국회의원 노릇을 하는 것도 신분 보장을 받는 것도 다 법치주의 때문 아닙니까? 법이 해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률에 따라서. 근데 필요에 따라서 그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특히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원의 해석과 선언 규정 자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건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공수처가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수사는 속도를 낼 겁니다. 뭐 10일, 공수처 10일, 검찰 10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수사 방향은 뭐 뭘 더 입증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맞을 텐데 아예 출석도 거부하고 진술마저 거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방향이 있을까?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할 건 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피의자 신문 조서의 작성의 강행이라고 봅니다. 본인은 계속 그 뭐 진술을 거부하거나 나중에 가서 또 거짓말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태도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걸 다 기록으로 남기고 공범 진술과의 차이점도 부각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공소의 유지의 방향이라든가 또 그 어떤 그 양형 요소들도 뽑아내는 식으로 기본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이제 검사 출신이신데 뭐 저도 법조 변호사로 조사 참여도 가보고 하면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진술 거부권하고 날인 거부하고 이런 본인 윤석열 검사 검찰총장 몇 번 볼 수 있었나 모르겠어요. 날인 거부하면 수사보고서 작성하고 그랬던 기억 나거든요. 날인 거부하면 그러니까 날인 거부하는 게 뭐냐면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거부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이렇게 거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보통 보겠죠. 얼마나 할 말이 없었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뻔뻔하다. 근데 이제 가끔은 허용되는 경우는 어떠냐면은 표적 수사를 당한다든가 편파 수사를 당한다든가 뭔가 일부러 어떤 그 정치적 사냥의 대상이 됐었을 때는 법정 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수사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당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진술 거부권의 목적이잖아요. 국민들이 직접 보고 들은 사건, 증거가 명백해서 오그라고 하고 말 것도 없는 사건에서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법정 가서 그런 안 좋은 태도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양형 인자로 뭐 작용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어쩌면 지난번에 서부지법 난동하고도 또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앞으로도 또 문제가 되는 게 계속 이렇게 거부를 하고 공권력을 또 무시하는 건 거잖아요.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지자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저걸 그 거부하는 수준을 넘어서 법관의 영장이 불법이라고 그리고 선언을 하고 또 그 어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어떤 대중들을 자기를 따르는 태극기 모독부대 그 대중들을 선동을 사실상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어떤 자기의 범죄를 숨기는 정도를 넘어서 재범의 어떤 행태를 벌이고 있는 거다. 결국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수밖에 없는 피의자다. 그걸 본인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양형인자로 다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소는 10일, 12일, 2월 4일, 5일 정도가 될 것 같고 1심은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1심은 본인이 법정에서 아마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도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양형에 거기서는 양형을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이라도 면하고 싶어서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만 장광설을 또 늘어놓겠죠. 그런 행태를 취하기는 할 텐데 그래도 아마 자기한테 유리한 증인들 다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한다든가 이런 행태를 하면은 6개월을 채울 수 있을지
사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네. 6개월을 못 채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법적으로는 6개월까지 갈 수가 있고 1심 6개월이죠. 예, 그러다 보면은 7월 하순쯤에 1심 판결이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네. 다만 이게 지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순직 해병 사건 네. 또 명태균 사건들이 나중에 기소가 다 돼서 연관성이 있어. 예, 그 예. 사건들도 조사를 받거나 예. 기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추가 기소가 되면 그 사건으로 예. 또 6개월 그 재판을 더 진행을 네. 그 구속 집행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연말쯤에 판결이 나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이 좀 그렇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형이 어떤 형이 나올까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무기 금고, 무기징역, 사형 3개 있긴 결국은 한데요. 사형 아니면은 무기 무기징역,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물론 무기징역을 감경을 해주면은 10년 내지 50년까지 선고를 할 수는 네.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감경해줄 요인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감경 안 혐의도 되겠죠. 무겁고 예. 태도도 나쁘고 또 뭐 자수를 한 것도 아니고 네. 감경해줄 요인이 하나도 없어서 아하. 사형 아니면 무기 법정형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죄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사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 폐지 국가로 국가니까. 향해서 가다 보니까 예.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또는 있다. 작업을 안 시키는 그 금고. 무기 금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변호사들이 지금 뭐 석동현 변호사나 윤석열 지금 변호인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과연 변호 활동으로 좀 정당한지 적정한지 의문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계속 그 선거에 출마를 해왔던 예. 분들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변호인들은 윤석열 피의자를 지키는 데 관심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태극기 모독부대, 아하. 그 수구 꼴통 세력들 예.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아하. 기본적인 그 인기를 자기 인기를 유지하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 등 위해서 한다 이 그렇죠. 말씀인가요? 예, 다음 선거에서 뭔가 아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예. 그런 행태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피의자를 생각하면 절대 저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못하겠죠. 그래서 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뭐 저도 변호사다 보니까 자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지만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이 지금 반려됐습니다. 검찰에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려된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검찰의 처분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아하. 결국은 봐준 이유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네. 나온다는 약속을 지켰다. 그거 하나 그러기서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저런 결정을 했을 텐데 네. 피의자가 자기 마음대로 나왔다 안 나왔다를 그 반복하는 거 이게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호처라는 국가 공조직을 선동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려서 국가의 공법 집행을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처럼 사안이 중대한 사건은 자수를 해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살인범이 자수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봐줍니까? 안 불구속 안 봐주죠. 하는 것은 구속해버리는 형량이 거고. 높기 때문에 사람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네. 구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증거인멸 우려도 뭐 비화폰, 사용 흔적 같은 것들을 증거인멸하도록 지시도 했고 이번에 또 나오는 과정에서도 핸드폰도 숨겨놓고 나왔다는 것인데 네. 그게 어떻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인지 그 검사의 처신을 이해를 못하겠고 아무튼 뭔가 경찰이 재신청하면 반드시 그때는 청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검사가 탁 카트를 해버린 반려를 해버린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뭐 만약에 본인도 헷갈리면 그냥 영장 올리면 되잖아요. 판사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법관의 판단에 맡겨도 되는 맡기면 것인데 되는데 굳이 그걸 중간에서 컷 시킨다는 게 사실 조금 납득하기 그 어렵거든요. 동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재신청을 할지 그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니까 그 폭도들 서부지법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정말 좀 심각한 거는 판사를 찾으러 댕겼다는 거잖아요. 7층에. 그래서 뭐 어디 있냐 판사 뭐 직원들 뭐 테러를 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난동 사태 이 구속영장 그 시점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이것은 내부 상황이 의외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침입 자체가 용납이 안 될 일이지만은 안에 들어가서 판사실들 안에 들어가서 기물도 파손하고 네. 컴퓨터에다가 물 부어버리고 뭐 유리 깨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내부 안에 그 들어가 봤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법원에 대한 테러, 사법부에 대한 테러인 것인데 결국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 밑바탕이 법치주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예. 판단은 존중하고 감옥 가라면 가는 건데 감옥 안 갈란다. 그럼 사법부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가끔 판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있긴 비판할 수 있지만 저는 짓은 안 하잖아요. 부당해서 수긍을 못 네. 하겠다라고 비평을 넘어서 비판까지 좀 하는 그런 경향은 있긴 예. 있지만 법원에 민주 진영에서 법원에 쳐들어가서 난동을 부렸거나 뭐 테러를 가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건 보수라고 한다면은 가장 중시하는 것이 법질서의 안정이고 안정인데. 대한민국의 어떤 그 안정을 추구하는 그 특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유 참. 법관의 어떤 테러까지 생각한다는 거. 실제로 문 열어서 차은경 예. 판사 잡아서 때리겠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은 이거 범죄 집단인 겁니다. 예. 사익 집단이고 범죄 집단이고 광신도들이지 보수가 아닌 겁니다. 보수들이 이런 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만약에 동조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보수가 맞나? 이걸 한번 좀 스스로 성찰 한번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요거 관련해서 국회 현안질이 오늘 법사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의원님도 가셔서 질문하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좀 많은 준비들도 돼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윤상현 의원 지금 행동도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월담 하니까 괜찮다, 석방된다, 훈방된다. 그 이후로 그 지지자들이나 그 폭도들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등등 유튜버나 이 정치인들 좀 부추기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좀 오늘 그 법무부 차관 상대로 네. 그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에 난입을 했던 그 폭동 세력들 네. 한 명 한 명을 처벌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엄벌하겠다는 그런 뻔한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법무부 차원에서 해야 할 얘기는 또 경찰 차원에서 해야 할 얘기는 네. 그 배후 세력들을 적발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네. 윤석열과 피의자와 그 변호인 네. 특히 국힘의 권 씨, 윤 씨, 네. 뭐 김씨성을 가진 그 누군지는 알겠죠? 정치인들 예. 그리고 그 사이비 그 종교인들 이 사람들을 그 제대로 밝혀서 처벌을 해야 네. 이게 사건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폭도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 윤석열 개인이 대한민국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윤상현 의원이 그런 얘기 한 적도 예, 예, 있잖아요. 예. 그게- 대한민국 체제다. 예, 그런 얘기를 실제 했었고. 루이 16세 뭐 아니면 왕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수구와 네. 어떤 보수가 차이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북한을 계속 자극을 하면 네. 그게 반공이고 평화를 얘기하면 그게 용공이라고 생각하는 네. 아주 그 무지한 저는 집단들이라고 보는데 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짓을 벌이게 만들었을까? 네. 바로 그 세 가지 세력들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그 보니까 예, 예. 그 어제 보니까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들이 그 총회 차원 명의로 성명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네. 그 법원 배우의 난동의 그 배우 정광훈 참여하라고 네. 이런 글을 어제 성명을 발표한 걸 봤는데 이 보면은 내란과 그 소요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참여를 하라.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뭐 반성이 필요하다. 경찰, 법원, 검찰은 그 어떤 배우를 철저하게 네. 수색해서 수사해서 엄벌하라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사이비 종교인들 이해가 안 되죠. 왜 요새 젊은 20대들이 나섰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예. 젊은 사람들이 뭐 민주진영에 대한 뭐 반감을 가져서 그런 것처럼 어떤 얘기를 겁니까, 하는데 그러면?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예. 갑자기 여기가 등장하고 옛날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젊은 세력들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뭘까? 일부긴 하겠지만 예. 결국은 저는 이 사이비 종교인들 뒤에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수사 과정에서 철저히 예. 밝혀져야 할 아하. 최고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 법사위에서 오늘 현안 질의도 하고 또 법무부나 뭐 검찰에서도 할 건데 경찰도 할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지만 뒤에서 이렇게 부추겼던 사람들 뭐 그게 종교인이든 정치 세력이든 아니면 또 유튜버들도 많지 않습니까? 돈을 엄청 벌었어요. 예. 이거 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걸 밝혀야 한다고 밝혀야 된다. 강조를 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은 그 경찰, 검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하. 꾸준히
뒤에서 감시할 근데 이게 것입니다. 범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컨대 뭐 지금 그런 폭도들은 공무집행 방해 치상 아니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소요죄, 내란죄 등도 뭐 검토가 될 것 같은데 여기 부추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추기면은 적극적으로 부추기면은 네. 교사죄가 될 교사죄가 것이고요. 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그런 마음을 그 범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좀 뭐 굳건하게 만든다든가 칭찬하는 방법으로 그걸 동기를 충동을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방조죄는 될 방조는 것입니다.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처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요 내란 특검법 수정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내란 특검법 통과됐는데 수사 범위에서 외환죄는 빠진 거네요. 빼고 통과가 된 겁니까? 뺐습니다. 그것도 빼줬고 네. 국힘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빼주고 국힘의원들의 표결 방해 사건, 아하. 내란 비상계엄 해제에 관한 표결 방해가도 빼줬고 내란 선전선동도 빼줬고 지금 다 빼줬는데 다 빼줬는데 왜 국민의힘 원하는 대로 지금 수정을 해줬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제가 국민의힘 이탈표는 딱 안철수 의원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아마 당론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재표결 때는 이게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과정에서 저도 그때 그 협상단에 들어갔는데 네. 민주당 또 강성 지지파 엄벌을 또 주장하는 이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도 그 온건파 강성파 있겠죠. 예. 요거 그 관련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 그분들의 입장을 알면서도 욕먹을 각오를 하고 현실을 생각해서 이것을 타협을 한다고 해줬던 것인데 국힘의원들이 그날 전날부터 타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협상에 응한다고 해놓고 계속 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밤 9시가 다 돼서 결렬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양보할 것이 뭐냐고 했더니 어디 쌀톨만한 뭐 하나를 추천 대법원장의 후보 추천권 3명인 것을 2명으로 줄여주겠다는 그 얘기 외에 나머지는 협상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보니까 이자들이 어떤 최상목 대행이 거부할 수 있는 또 명분을 삼으려고 만들어 주려고 협상을 하려고 했으나 안 됐다는 명분을 만들어 주려고 그날 야당 의원들과 밖에서 기다리는 기자들 또 그 기사를 보면서 희망을 가졌던 국민들을 상대로 농락을 했습니다. 이 김학영이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속은 건 용서를 하겠는데 네. 정말 그 수많은 언론인과 국민을 상대로 그런 사기극을 벌이나 정말 분노감이 참 치미는 걸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걸 거부권 행사할까요? 아니면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국힘님이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도저히 이것은 관행상 전례나 또 어떤 진실 규명을 위해서 양보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들 이것만 빼고는 다 받아줬습니다. 근데도 이번에도 협의가 안 됐으니까 못 해준다고 최상목 대행이 혹시 그런 발표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힘의 하수인 그다음에 공직자로서 책임감은 일치 없는 이런 인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차마 그분이 그런 길을 걷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다면 내란 특검법이 공포가 되는 건데요. 공포가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공수처나 검찰 수사하는 거하고 또 일정하고 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검경 공수처는 자기들 일정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출범하면 일단 수사 중인 사건은 특검에게 다 넘겨야 할 것이고 특검이 그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제 공소 유지까지 전부 다 이어받아서 할 가능성이 많은 걸로 보는데 공소 유지에 대해서는 특검이 상황에 따라서 이첩 요구를 해서 공판까지 유지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이 할 게 뭐 있냐? 윤석열 기소하고 군사령관들 다 기소했고 경찰청장 기소했는데 도대체 특검이 할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내각 사람들이 과연 그때 무슨 역할을 했는가. 비서관들도 한 명도 지금 뭔가 입건되지 않았습니까? 비서실, 안보실 일체 아무런 지금 처벌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기소된 사람들도 혐의 내용 중에 빠진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압수수색을 제대로 못해서 진상을 제대로 못 밝힌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사해야 할 내용들은 아주 많다는 거. 그 점을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싶습니다. 윤석열 공소유지 지금 하지만 남아 있는 게 내각 쪽 사람들 그리고 비서진 안보실이라든지 그쪽 것도 특검이 그 못한 것들을 더
조사를 할 수 있다. 예, 그 역할을 할 맞습니다. 것이다. 예,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증거들이 좀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효 뭐 등등. 그래도 이상민. 아마 없애버린 것들이 또 많고 네. 많이 은폐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내야죠. 해내야죠. 예, 해내야죠. 작은 거라도 모아서 숨겨진 범죄자들을 찾고 내란의 뿌리를 철저하게 뭐 뽑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구속됐는데 문제는 지지율 같은 걸 좀 보니까 이 지지율 조사가 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갤럽 지지율 기준으로 봤을 때 여야 지지율이 뒤집히는 모양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궁금합니다. 대해서 아직 당의 예. 공식 입장이 발표된 바는 없기 때문에 당의 입장이 아직 뭐 입장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예. 같고 제 개인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보셨을 때. 예. 물론 그 민주당이 냉철하게 한번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이 여론조사가 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수구 세력들, 네. 보수 세력들의 그 투표가 조금 과표집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의도적으로 민주진영의 정권을 뺏기게 될까봐 자기들끼리 결집을 하고 여론조사에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특히 수구 세력들이 그다음 20, 30대 이상한 그 일부 네. 사이비 종교인들의 예. 그 저 지령을 받는 그 사람들이 포함된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해보는 게 왜 예. 그러냐면은 거기에 그 저 김문수 하필이면 어떻게 김문수가 대권 후보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예, 거기가 1위를 하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예. 이것은 수구 세력들의 네. 결집 현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 그럼 민주진영은 뭐냐? 네. 40일이 넘도록 도심 집회와 또 불면증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피로증 때문에 참여율이 너무 낮아서 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여론조사 전문가나 되겠죠? 과학적인 분들이 예. 더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다음 주고 그 다음 주고 계속 그게 반복된다면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예. 조기 대선이 지금 거의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빠르면 4월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3, 4월, 5월 늦어도 5월까지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지지율 이런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중기획 다시 민주주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종찬 강복회 회장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주소 짚어보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신청하시면요 선착순 50분까지 모시겠습니다. 화면에 나가는 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성명, 연락처, 소속, 직함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내일 방송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희두, 김지호와 함께하는 의사당 1번 출구 준비되어 있고요. 이명수 기자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